네, 디지스트 ISL랩 학부생 인턴 최재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2년도에 유립스에서 발표된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플래시 어텐션의 프로블럼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어텐션 과정에서의 월 클럭 타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플래시 어텐션의 경우 약간 이름부터 나와 있듯이 셀프 어텐션을 좀 변형한 방법이라 좀 다 아시는 내용이라 좀 가볍게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트랜스포머의 스탠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쿼리, 키, 밸류 세 가지 벡터를 사용해서 연산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쿼리는 이제 다른 토큰과 비교하기 위한 좀 기준 벡터, 키는 쿼리와 비교하여 이제 어떤 토큰과의 관련성이 높은지 판단하기 위한 벡터고, 마지막으로 밸류는 최종 출력을 벡터로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이제 앞서 언급한 쿼리와 키의 매트릭스 쿼리와 키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키를 이제 트랜스포즈해서 저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연산을 해주게 되고, 이제 저렇게 연산을 했을 때 저 매트릭스를 스코어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코어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이제 쿼리와 키 토큰들 간의 관련성을 좀 포함하고 있고, 이 스코어 매트릭스에 소프트 맥스를 적용하고, 이후 스코어 매트릭스에 그 소프트 맥스가 적용된 스코어 매트릭스에 밸류를 곱해서 이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를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네, 어텐션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PU 메모리 구조입니다. 이제 좀 앞서 설명드리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GPU 구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같이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D램과 SRAM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D램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메모리를 의미하는데, 이 D램 중에서도 좀 GPU에 특화돼서 사용될 수 있게 나온 D램이 VRAM입니다. 그래서 흔히 GPU에서 돌릴 경우 텐서나 모델을 이제 GPU에 올릴 때 사용되는 메모리가 이제 VRAM이고, 그 다음으로 SRAM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메모리로 이제 캐시 데이터 등을 좀 저장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제 AI 모델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용량을 사용할 때보다 직접적인 연산을 수행할 때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아래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저 아래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가 A100 GPU의 D램, SRAM, VRAM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제 저 중간에 보면 VRAM 대신에 HBM이라고 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A100, H100 등과 같은 좀 서버용 GPU에서 사용되는 VRAM의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좀 오른쪽에 괄호에 있는 게 램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RAM 같은 경우에는 20MB, 이제 HBM 같은 경우에 40GB, 그리고 메인 메모리 CPU D램 같은 경우에 1TB 정도가 있는데, 저 그 왼쪽에 있는 테라바이트 퍼세크가 이제 대역폭인데, 이제 SRAM이 19TB, HBM이 1.5TB로 기존의 이런 HBM보다 10배 이상의 속도를 SRAM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모델의 연산 과정에서는 VRAM보다는 SRAM을 활용해서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을 할 때 보틀넥이라고 하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컴퓨트 바운드라고 해서 코어에서 연산량이 많아서 생기는 병목 코어에서 연산량이 많아서 이제 좀 뒤에 예시로 나와 있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나 컨볼루션 연산 같이 연산량 자체가 많아서 병목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 학습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HBM에서 연산 시 SRAM으로 이제 메모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병목 현상인 메모리 바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지연 현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런 HBM에서 연산 과정에서 스탠다드 어텐션이 어떤 식으로 좀 연산이 수행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HBM에 존재하는 이런 쿼리랑 키를 이제 SRAM으로 먼저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RAM에서 로드된 이 쿼리랑 키에 대해서 스코어 매트릭스를 연산하게 되고, 이렇게 연산된 스코어 매트릭스 S를 다시 VRAM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VRAM에서
이 저장된 스코어 매트릭스를 가져와서 스코어 매트릭스에 소프트 맥스를 적용을 하고 이 적용된 스코어 매트릭스가 이 P를 다시 HBM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HBM에서 필요한 V를 SRAM으로 로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인 O를 연산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VRAM에 HBM에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기존 스탠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트랜스포머 이 스탠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진행할 때 이제 뭐 이 어텐션의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연산의 속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HBM과 그 SRAM 사이에서 계속 I/O 과정에서 계속적인 반복 때문에 좀 이 전체적인 월 클락 타임이 지연된다고 이제 저자들은 주장을 하였고 이제 이어서 이런 접근법 이전에 이제 기존의 이런 트랜스포머의 월 클락 타임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사용된 프리비어스 워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좀 어프로시메이션 트랜스포머 같은 어텐션 메커니즘이 좀 사용이 됐었는데 이 두 가지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트랜스포머 자체 플롭스를 좀 줄여서 연산 시간을 줄이는 방법론으로 좀 접근이 되었었는데 스팔스 어텐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가 모든 키의 어텐션인 할 필요는 없다는 메커니즘을 좀 방법을 기반으로 이제 유사한 키나 쿼리를 미리 그룹화하거나 아니면 정의된 패턴에 따라 일부만 계산하여 직접적으로 플롭스와 메모리를 좀 감소시키는 방법론이고 두 번째는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LLM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라랑 비슷한 아이디어로 스코어 매트릭스 P를 좀 더 낮은 차원의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좀 접근 방법으로 시작된 아이디어로 이제 키랑 밸류의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큰 행렬을 좀 작은 행렬 곱으로 대체할 전체적인 플롭스를 감소시킨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좀 잡은 모티베이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스탠다드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월 클럭 타임이 폭증하면서 이런 긴 시퀀스에 대한 활용에는 아직 사용하기엔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연산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제 트랜스포머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산 시간보다 이제 HBM I/O 과정에서의 소모되는 시간이 많아서 GPU 연산 속도보다 이런 메모리 바운드를 고려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저자들은 좀 모티베이션을 잡았고 기존 어프로시메이션 어텐션 기법들의 경우에는 이런 플롭스는 줄였지만 실제 이제 학습 시간 단축의 영향은 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저자들은 이제 I/O 어웨어한 방법으로 이제 어텐션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스탠다드 어텐션 대비 HBM 접근 횟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HBM 접근 횟수를 크게 줄임으로써 플래시 어텐션은 이제 버트 라지 모델에서 기존 스탠다드 어텐션에 비해서 3배의 훈련 속도 향상을 달성하였고 이제 패스X나 패스 256 등의 좀 기존의 롱 컨테스트보다 더 큰 롱 컨테스트 벤치마크에서 처음으로 좀 다른 스탠다드 어텐션을 달성하지 못한 정확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소돌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플래시 어텐션을 사용하기 앞서 기존에 이제 여러 연산을 할 때는 여러 커널에서 연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저자들은 이런 SRAM에서의 HBM 활용 횟수를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커널 퓨전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커널 퓨전은 이제 여러 개의 개별 GPU 커널을 이제 하나의 큰 커널로 합치는 최적화 기법으로 기존의 메모리 바운드 해결에 좀 많이 사용된 방법론인데요. 이제 이런 HBM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하나의 큰 커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 이 연산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결과만 HBM에 저장함으로써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계속 HBM에서 불러와서 SRAM에서 연산하고 다시 HBM에 저장하는 과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보자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일링된 쿼리키 밸류 블록을 아우터 루프에서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 아우터 루프에서 키랑 밸류를 미리 HBM에서 SRAM으로 미리 로드해 놓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널 퓨전을 통해서 반복이 끝날 때까지 계속 커널을 유지를 시키고 이너 루프에서 쿼리 블록을 이제 계속
이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아우터 루프에서 로드한 키랑 밸류를 좀 점진적으로 연산하여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타일링이 뭐냐라고 하시면, 타일링은 되게 이런 이 그림과 그냥 똑같이 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쿼리랑 키 밸류 이 매트릭스를 저 그림과 같이 블럭으로 이제 좀 나눠서 연산을 진행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쿼리키 블럭을 작은 블럭으로 나눠서 SRAM에 핏되는 만큼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계산하여 이제 HBM I/O 횟수를 좀 최소화하여 연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일링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소프트맥스 과정인데,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분모에 들어가는 게 어쨌든 전체 매트릭스에 대한 서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타일링으로 접근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분모에 전체 서메이션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을 하고자 저자들은 타일링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기존 소프트맥스와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타일링된 매트릭스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타일링 소프트맥스는 MX로 이제 그 블럭의 XI 최대값을 계산해서 이 엑스포넨셜 함수에 이제 넣고 이제 최대값을 나눠주게 됨으로써 이제 xi 값들의 너무 튀는 값들을 좀 잡아주고, 이제 기존의 소프트맥스와 똑같이 이제 전체 서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앞서 좀 노멀라이제이션한 fx를 분모에 올려놓으면서 소프트맥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블럭당 소프트맥스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후에 이 소프트맥스로 만들어놓은 이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 5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5의 이 맥스 값과 이제 새로 들어온 그 블럭의 맥스 값에 대해서 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맥스 값을 계산을 하고, 이제 각각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노멀라이즈를 한 후에 다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fx처럼. 그래서 이후 과정은 또 소프트맥스와 동일하게 fx에 대한 서메이션을 나누게 돼서 전체적인 소프트맥스를 기존 소프트맥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맨 위에 박스에서처럼 이제 쿼리키 밸류 연산에 사용할 이제 쿼리키 밸류랑 이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 5에 대해서 미리 타일링을 해서 아우터 루프에서 이제 키랑 밸류랑 5를 SRAM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너 루프에서 이제 쿼리를 계속 가져와서 연산을 하면서 스코어 매트릭스를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블록별 이제 어텐션 매트릭스를 연산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를 업데이트 해가면서 전체적인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플래시 어텐션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어텐션에 비해서 이 HBM의 어텐션 억세스 횟수가 이제 헤드 디멘션의 제곱 나누기 SRAM 메모리만큼 감소를 하였고, 이제 저 왼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어텐션보다 플래시 어텐션의 전체적인 이 연산량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연산량 자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런타임의 경우에는 훨씬 빠른 한 4배, 5배에서 6배 정도의 속도의 향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그림처럼 블럭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런타임이 감소하다가 일정 지점 이후에는 연산량의 증가로 다시 런타임이 증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플래시 어텐션을 그냥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플래시 어텐션에 이제 앞서 프리비어스 워크에서 사용되었던 플롭스를 줄이는 방법인 어프록시메이션 어텐션의 방법을 좀 접목을 시켜서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타일링, 컴퓨테이션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제 마스크에 따라서 이제 블럭들을 좀 관련성이 낮은 블럭들은 연산을 스킵하여 이제 플롭스도 좀
HDMI/IO도 줄이고 플롭스도 줄인 좀 전반적으로 최적화된 블록 스펄스 플래시 어텐션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사용된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델의 훈련 속도, 모델의 성능, 그리고 벤치마킹 어텐션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를 하였고, 훈련 속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타임과 스피드업과 같이 그냥 기초적인 학습에 걸린 시간이나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훈련 시간이 줄어든 비율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 이제 모델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어큐레시랑 퍼플렉시티, 레퍼런스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어텐션 모델과의 성능 비교에서는 런타임이랑 메모리 풋프린트 그리고 G플롭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사용이 되었는데, 위키피디아 같은 좀 일반적인 도메인 텍스트 데이터셋과 이제 오픈 웹 텍스트라고 해서 GPT-2를 학습한 웹 텍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이제 에러 A라고 하는 좀 롱 시퀀스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 좀 만들어진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미믹과 ECTHR 같은 좀 특정 도메인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트X나 패스트 256 같은 좀 초장문 언어 처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좀 평가된 실험인데, 버트 라지 모델에서 트레이닝 타임을 10회 정도 실험해서 평균을 내보았을 때 기존 스탠다드 어텐션에 비해서 15% 정도의 속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GPT-2 모델 같은 좀 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좀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LLM에서 이제 기존 허깅 페이스에서 나오는 트랜스포머나 이제 메가트론 LLM에서 나오는 트랜스포머를 좀 사용해서 실험을 한 GPT-2 모델과 이제 플래시 어텐션을 사용해서 사용한 GPT-2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이제 퍼플렉시티는 동일한 성능을 보였고, 이제 트레이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총 위에 사용되었던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나 메가트론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속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롱 시퀀스에 대해서 어크레시랑 스피드업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평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프리비어스 워크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플롭스를 좀 줄인 어텐션 모델들과 성능 비교를 하였고, 지금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에 속도, 성능 모두 어프로시메이트 어텐션 모델들보다 우수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퀀스 길이에 따라 퍼플렉시티랑 트레이닝 타임을 좀 비교를 했는데, 이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퍼플렉시티의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입증했고, 이제 시퀀스 길이가 4배가 되었어도 좀 스탠다드 어텐션보다 트레이닝 타임이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아니고 시퀀스 길이에 따라 마이크로 F1 스코어도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둘 다 플래시 어텐션에서 좀 사용을 한 실험인데, 두 데이터셋에서도 좀 시퀀스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향상을 하는 것을 보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초장거리 시퀀스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해당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투 포인트 커넥팅이라고 해서 두 점을 잇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데, 이걸 이제 이미지 모델이 아니라 자연어 처리해서 픽셀마다 다 토큰으로 계산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 그런 좀 장거리 시퀀스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모리 문제로 성능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성능 측정이 돼도 좀 완전 랜덤 퍼포먼스랑 비슷한 성능을 보였지만, 플래시 어텐션의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단일 GPU에서의 시퀀스 길이에 따른 런타임과 시퀀스 길이에 따른 메모리 풋프린트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평가 대상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기존 저 아래 범주에 보이는 것 같은 어텐션 벤치마크 알고리즘을 좀 사용을 했고, 이제 블록 스펄스 플래시 어텐션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런타임이 다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보여줬고, 이제 플래시 어텐션이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이제 메모리 활용 부분에서 20배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리미테이션입니다. 플래시 어텐션을 사용하려면 기존 이런 파이프치와 같은 고수준의
고수준의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쿠다와 같은 저수준의 언어로 직접 코딩을 했어야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GPU 커널을 작성해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 이제 뭐 A백이나 H백과 같은 좀 특정 GPU에 종속되어서 이식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텐션 메커니즘에 좀 집약되어서 이제 다른 연산 같은 뭐 MLP나 뭐 다른 머신러닝 연산에는 좀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고, 이제 멀티 GPU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GPU 간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생기는 I/O 보틀넥 현상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한계점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플래시 어텐션은 이제 타일링과 리컴퓨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어텐션 매트릭스 전체를 HBM에 저장하지 않도록 해서 메모리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트랜스포머가 더 긴 시퀀스에서 학습이 가능해져서 더 능력 향상 및 이제 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프록시메이트 어텐션과의 확장을 통해 기존 어떠한 방법들보다 뛰어난 실용성을 보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